자, 10강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부분입니다. 이쪽은 고려가 탄생하고 고려 초기 왕들의 업적 배우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부분인데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순서. 보면은 이제 고려 건국이 처음이 아니에요. 고려 건국이 918년인데 왕건이 건국한 건 알고 있죠? 왕건은 원래 궁예의 부하였었습니다. 궁예가 후고구를 세우고 나쁜 짓을 일삼아요. 관심법이라고 해서 신하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하들이 이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가 고려가 된 겁니다. 근데 왕건의 특징은 가슴이 넓은 남자 다 품어줍니다. 누구누구 품어주냐면, 자, 발에 품어줘요. 발해가 거란한테 망하죠. 그 유민들 품어주고 견훤마저도 품어줍니다. 견훤은 위에 후백제는 세웠지만 아들 신검이란 놈한테 쫓겨나요. 신검이 후백제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게 되는데 이 쫓겨난 견훤을 왕건이 품어줍니다.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경순왕마저도 왕건이 다 품어주게 돼요. 그래서 발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 경순왕 품고 후백제마저도 멸망시키고 민족의 재통을 이룬 사람이 왕건이 되겠죠. 936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태조죠. 보통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을 태조라고 부릅니다. 왕건의 업적 여러 가지 있지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호족 정책. 자, 왕건이 물론 뛰어난 인물이지만 이 지방의 권력자들이었던 호족의 힘이 없었으면 왕건이 고려 중심으로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직후에 왕건은 이 호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강경책, 강하게 찍어 누르거나 포용책, 따뜻하게 품어주거나. 먼저 강경책은 기인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심관제도. 기인제도는 여기 인질이라고 써놨는데 호족의 자녀들을 수도로 불러들여서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방의 사정을 모르니까 자문을 구한다는 형식이지만 여차해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자식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인제도. 사심관제도는 지방 감시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 같아요?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은 신라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의 사정을 잘 알겠죠. 경순왕을 그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호족을 그 지역의 사심관으로 삼아서 지방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사심관 제도입니다. 자, 포용책으로는 결혼 정책을 펼칩니다. 왕건의 부인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결혼 정책. 그리고 사성 정책을 펼칩니다. 성씨를 줬다라는 거야. 왕건이 왕씨잖아. 고려 때 왕족은 왕씨예요. 그래서 왕족의 성씨인 왕씨성을 줌으로써 왕족으로 대우해주고 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었던 이러한 정책을 태조는 펼쳤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단 나라 이름을 봐봐. 고르라고 한 거.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죠. 북진이란 말은 북으로 진격한다. 북쪽에 옛날에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 다가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북진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중시하는데 고려 때는 평양을 서경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경 계속 나옵니다. 고려 때는 서경을 아주 중시해요. 그리고 발해 유민을 포용했고 거란을 배척했어요. 거란이 발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사신과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그 낙타 애들을 만부교란 다리에 묶어서 굶어 죽여버립니다. 거란 애들도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거란을 배척했었고 또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래서 여기 색칠한 부분이 왕건 때 차지한 부분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기 서경도 보이네요. 서경 평양을 중시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힌 왕, 태조의 북진 정책이다. 그리고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연등의 팔간회 같은 행사도 있었고 훈요 십자라고 해서 후대 왕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이게 왕건이 남긴 훈요 십자라는 건데 풍수지리를 중시했었고 거란을 배척했고 특히 오조 봐주세요. 서경을 중요시해라. 그래서 1년에 여기 가서 일정 기간 머물도록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불교 행사 강조했었고 그래서 훈요 십자는 풍수지리 서경 불교 행사를 강조했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태조 왕건이 죽고 난리가 납니다. 아까 태조 왕건의 부인이 20명이 넘었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태어난 왕자들이 엄청 많겠죠. 그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다투겠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승자가 누구냐면 광종입니다. 그래서 광종은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국해야 될 것이 왕권 강화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아버지 때 도와줬던 호족들이 다들 큰 목소리 낸단 말이야. 그래서 광종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 다른 말로 호족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광종의 업적, 호족 수청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노비 안건법. 원래 노비가 아닌데 평범한 평민, 양인인데 불법으로 노비가 된 애들 있죠. 불법으로 귀족의 노비가, 호족의 노비가 된 애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호족이 갖고 있던 노비가 풀어나면은 그들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군사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이때 중국에 후주란 나라가 있었는데 쌍기란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쌍기가 건의를 해요. 전하, 과거제 실시합시다. 과거제가 뭐냐면 유교 실력을 체크해서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실시 안 됐다라는 거지. 그 전에는 호족의 자식들은 그냥 관리가 됐었나 봐. 근데 시험 봐서 뽑겠대. 호족들은 이제 마음대로 자기 자식들이 관리가 될 수가 없겠죠.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호족을 누르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관리들의 옷 있죠. 관리들의 유니폼, 복장의 색깔을 달리했어요. 서열을 매겨주는 거지. 제일 위에는 왕, 그 다음에 등급별로 옷 색깔 달리하면서 왕권 강화. 그리고 왕이 힘이 센 왕들은 다 뭐 했어요? 연호를 제정했죠.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우리 역사에서 이 성자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성자냐면 이룰 성자예요. 뭘 잃었냐면 나라의 기틀을 잃었던 왕들을 성종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조선시대도 성종이 나오겠지만 조선시대 성종도 똑같아요. 나라의 기틀을, 체제를 정비한 왕들. 그래서 성종의 업종, 체제 정비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아래 보면은 여러 체제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성종이 한 건 아니지만 성종 때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성종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최숙로의 시무 28조예요. 성종이 왕이 되고 신하들한테 개혁안 올려봐라 했는데 최숙로가 시무 28조라는 걸 올렸는데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유교 정치하십시오 했는데 성종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종은 유교 정치, 유교로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숙로가 올린 시무 28조 내용이 요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청하건대 외관을 두소서. 외관은 바깥 외자예요. 관리 관자. 바깥의 관리. 그러니까 수도 개성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걸 지방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의 12목, 12목이라고 해서 이 12목의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한 것이 이 성종 때입니다. 그리고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하십시오. 태조가 아까 강조했었죠. 근데 너무 과하다. 폐지해라. 그리고 20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불교는 수신의 근본입니다. 근데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불교는 수신이 뭐냐면 개인 혼자 이렇게 돛 닦고 개인 혼자 수행하는 데는 불교가 좋습니다. 하지만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다스릴 치자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다. 한마디로 정치하다. 나라 다스리는데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유교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정치하십시오 했더니 성종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유교 정치 실시가 성종 때 실시되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아래 보면은 고려 통치 체제가 나옵니다. 성종 때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되는데 먼저 중앙, 왕 아래 어떤 기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표 시험 잘 나오는데 먼저 기본 틀은 당나라의 삼성육부 우리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요.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거. 성이 3개라는 거고 부가 6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서문화성, 상서성 해서 고려는 이 삼성육부를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2성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인데 고려는 중서문화성이라 해서 섞어요. 그리고 상서성, 그래서 2성 육부, 요 육부가 있죠. 이병, 호형, 예공. 이 명칭은 당나라 걸 따라했지만 이성만큼은 별도로 독자적으로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그리고 큰 특징은 요건 아까 당나라 거 따라했다 그랬죠? 근데 요 제도들이 있는데 요 기구들은 송나라 거 따라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성육부는 당나라 걸 따라했고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송나라 걸 따라했다. 중추원 같은 경우는 왕명 전달, 한마디로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왕이 비서기구라는 거고, 어사대는 관리 감찰, 관리들이 나쁜 짓 하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뭐 감찰하는 뭐 감사원이 되겠죠. 3사는 회계 담당, 회계는 돈 관리, 나라의 돈 관리를 3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송나라 걸 모방했었고, 근데 요거 도병마상 신목도감이 있어요. 요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예요. 도병마사 신목도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중서문화상이나 이 중추원의 높은 관리들만 여기에 가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귀족적인,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족들만 참석할 수 있었던 요 회의, 도병마사랑 신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이다.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담당했었고, 신목도감은 법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기구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성에서 나라일을 결정하면 육부에서 집행하는 이성육부, 당나라 걸 따라한 거고, 중추원 어사대 3사, 송나라 걸 따라한 거고, 도병마사 신목도감, 귀족들만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독자적이었다라는 거, 요거 해석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행정조직이에요. 3경을 뒀습니다. 경은 수도경제라고 했죠. 수도를 3개를 뒀어요. 조금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개경, 개성이라고 하죠. 여기 서경, 평양, 옛날 고구려 수도, 동경, 경주, 옛날 신라 수도. 그래서 요 3개의 3경을 뒀었다라는 거. 특히 고구려 수도였었던 평양을 상당히 중시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 표현 꼭 알아두세요. 오도양계다. 오도양계다. 도가 5개 있었대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크게 확대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이런 외울 필요 없어요. 도가 5개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는 여기가 전방이잖아요. 후방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양이 2를 뜻하거든요. 계가 2개라는 거야. 여기 북계, 동계. 지금도 여기는 군사지역이죠. 강원도랑 경기도 북부. 이 위쪽 지역은 군사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알아두세요. 오도 양계라고 해서 일반 행정구역이 있었고 군사지역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도에는 안찰사라는 사람이 책임자였고 양계는 병마사라는 사람이 군인이 책임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지역의 도지사급 되겠죠. 자, 그리고 오도 아래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주, 군, 현처럼 조그만 도시들도 있는데 여기에 관리들이 지방관들이 파견되는데 특히 현 중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있었는데 이걸 속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수도에서 보낸 관리가 체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긴 누가 체크하냐면 향리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하죠. 향리. 자, 이거 알아두세요. 향,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예요. 얘네들은 이사도 못 가. 그리고 세금도 엄청 많이 맞습니다. 내야 돼요. 뭔가 왕따 당한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두 부류야. 향, 부곡은 농업을 담당했었고 소 같은 경우 수공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특수행정구역이 되었는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포로 애들 모아놨다라든지 아니면 반란 지역이었다라든지 뭔가 가혹하게 왕따를 시켰던 지역이 향, 부곡, 소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군사제도, 토지제도입니다. 자, 중앙군, 수도에는 2군 6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이나 수도를 지키는 군대. 지방에는 아까 오도 양계 배웠죠. 오도에는 주현군, 양계는 주진군이 있었습니다. 자, 토지제도입니다. 고려시대 때 관리들한테는 땅을 줬어요. 그 다음에 녹봉도 줬습니다. 땅과 녹봉은 곡식이에요. 근데 토지를 줄 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땅 자체를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농민이 농사 짓잖아. 그럼 곡식을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이 관리한테 대신 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이 수조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토지가 있는데 거기서 농민이 농사를 지면은 원래 세금을 국가에 10분의 1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가 되면은 그 10분의 1을 국가가 가져가야 될 것을 이 관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한테는 이 수조권과 녹봉 이런 것들을 줬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급 공무원까지 있잖아요. 근데 고려 때는 18등급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되면 아까 수조권 준다고 그랬었죠? 이 제도를
전식과 제도로 갑니다.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눠서 수도권을 주는 제도. 고려의 관리 제도의 기본이 이 전식과 제도예요. 근데 백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5품 이상, 아니죠, 본인이 5품 이상 관리면은 공음전이라 해서 별도 땅을 또 줘요. 근데 이 아빠가 죽으면은 아들한테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고음정은 백, 귀족적인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5품 이상 관리한테 준 땅, 고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리등용 제도하고 교육제도예요. 고르실 때 관리가 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서, 과거. 음서는 한마디로 백입니다. 아빠가 5품 이상이면은 그 자손들은 자동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습까지 돼요.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 뭐 이렇게 멀리 친척까지도 5품 이상이면은 이 음서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시험 봐서 뽑는 과거제. 과거제는 이 일반 관료를 뽑는 문관 시험이 있었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계를 뽑는 승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평민,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었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 특이한 점은 무과가 실시되지 않아요. 싸울 무자. 그래서 군인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무과가 없었다라는 거. 이 무과는 조선시대 때나 처음 뽑게 됩니다. 음서가 더 대우받았을까요? 과거가 더 대우받았을까요? 그럴 때는 음서가 더 대우를 받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음전, 땅 주는 거, 이 음서 관리가 되는 거, 이 두 가지는 고려가 귀족사의 성격이라는 거,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이 공음전과 음서가 되겠죠. 자, 교육제도. 수도 개경에는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지방에서는 향교가 있어서 유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하면은 이 고려 후상구통 이런 요 순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왕건이 궁예 아래 있다가 고려를 건국했고 쭉 품어주고 신검의 후백제 무너뜨리고 재통일했었다라는 거. 자, 태조 왕건의 한 일은 호족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들을 기인 제도나 사신관 제도로 강하게 책찍질하기도 하고, 또 결혼이나 왕시성을 줌으로써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뭐 나라 이름을 고려를 했다라든지 서경을 중시하거나 거란 배척하거나 영토 확장했다는 부분, 이 사례들 알아두기 바라고, 불교 중시했었고 후대 왕들한테 훈요 십자라고 해서 요거 남겼었고, 특히 서경을 강조했었다라는 거. 근데 광저우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왕이 되었죠. 그래서 호족을 죽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족을 수청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 노비 풀어줬고, 과거제 시행 통해서 호족을 누르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교체하려고 했었고, 관리의 옷 바꾸려고 했었고, 연호 제정했고, 다 왕권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시무 28조, 요 내용 상당히 시험 잘 나오죠. 이 중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20조. 불교는 개인에 좋고 유교는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유교 정치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하려고 했던 왕 성종. 그래서 성은 이룰 성자, 나라의 기틀을 잃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나오죠. 먼저 중앙정치 조직. 중앙정치 조직의 큰 특징은 여러 나라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먼저 이성 육부는 당나라 거. 그래서 성 두 개에서 나라를 결정을 하면은 이 육부에서 집행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당의 삼성 육부는 모방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었던 거. 그리고 요 세 가지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송나라 걸 계승했다라는 거. 하지만 고려도 독자적인 게 있었는데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거. 그래서 고려가 여기는 고위 귀족들만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적인 성격이 강했었다라는 거. 자,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수도를 3개 뒀지만 서경 중시했었고, 오도 양계 꼭 알아둬야 되죠. 후방에는 오도라고 해서 일반 행정구역이 있었고, 북방 지역에는 양계라고 해서 2개의 계 군사구역이 있었고, 별도로 관리가 파견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향부곡서라고 해서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이런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 군사제도, 중앙군, 지방군 나눠서 읽어보고, 토지제도, 전시과 제도가 기본입니다. 18등급으로 나눠서 수조권을 줬다 그랬었죠. 수조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그리고 공음전, 요 음서랑 더불어서 귀족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 들어가면 땅입니다. 5품 이상의 관리한테 준 땅이고 세습이 되고 대를 위해서 세습되기 때문에 귀족적인 성격, 공음전. 자, 음서,
자, 관리등용제도에서는 음소가 되게 크다 그랬죠. 5품 이상이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소랑 공음전 귀족적 성격이 강했었던 거. 음소 말고 과거 시험이 있었죠. 하지만 음소가 더 대우받았었고 과거 시험은 세 종류 있었다라는 거. 문관, 잡과, 승과 이 세 가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